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한 달 전략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9월이 수익률이 가장 낮은 달이라서 잔인한 달 이렇게도 불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9월에 반등이 시작될 거라면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려라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증권사 레포트를 또 곧이곧대로 안 믿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하나의 참고 사항, 보조 지표 정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바라보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불확실성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쪽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싶고, 다만 이제 지수에 대한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에 대한 시장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우리가 신기술 기대감이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신기술 기대감이라고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현재 시장 자체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우리의 눈높이만큼 회복되지는 않고 있고 생각보다는 경기가 부진한 모습도 일부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상승할 수 있고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이게 9월 달이 반드시 수익률이 낮게 나타날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저는 개별주가 9월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반드시 참고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이슈로 오늘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연말까지 세계 최초로 시속 80km에 달하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상용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레벨 2까지는 뭐랄까 이제 주가 되는 것은 운전자거든요. 하지만 이제 레벨 3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주가 되는 것 시스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안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일부 수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뭔가에 대한 변화 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대오토에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오토에버 8월 달 추천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쓰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우리 현대오토에버가 올해 목표가 뭐였냐면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대한 차를 세 대는 무조건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탑재가 된 모델은 없습니다. 그만큼 후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다시 한 번 더 수익에 대한 극대화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 대표적인 대장주를 찾아라. 그러면 그게 현대오토에버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현대차라는 글로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완성차 그룹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대오토에버를 보면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 추이를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보고,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주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존 최대 용량 32GB DDR5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실적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은 우리가 DDR4와 DDR5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DDR4 같은 경우 현재 이루어지는 캐시카우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는 대부분 다 이 DDR4를 구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이 DDR5는 뭐냐면 기업체라든지 또는 새로운 부분,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들에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 DDR5까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이 DDR4에 대해서는 감산한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 고부가치군에 대한 판매가 늘어난다면 실질적인 추이에서도 기저 효과는 상당 부분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 또 한 가지는 DDR5 관련해서 PCB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마이크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패키징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오늘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이 강한 강세를 보이면서 따라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SFA 반도체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도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돌려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은 이제 대덕전자였는데, 대덕전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DR5에 대한 기판은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을 해야지만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덕전자는 현재 DDR5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 대한 반등세를 좀 더 이어갈 여지가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마찬가지 DDR5 관련해서 우리 대덕전자에서 분사가 되어서 나왔던 기업, 바로 이 TLB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TLB 같은 경우 오늘에 대한 반등 추이 자체가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다음 주에 방한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과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뉴스에 대응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현재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주를 받거나 등록이 되었던 기업은 이제 한미글로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SY, 이 두 가지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최근 들어서 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런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자체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여건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서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은 SY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며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옴시티 관련해서 등록을 한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도 똑같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테마성 움직임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라 보고요. 한미글로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이 현재 바닥권역에서 돌려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은 현재 바닥을 좀 다져줄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이슈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뷰할 종목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부로 코스닥 시총 10위권이 됐습니다. 전 이만큼 올라온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상한가를 제외하더라도 한 시총 16위권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지난해 연말만 네. 하더라도 50위권이었거든요. 전일 상한가를 갔고요. 네. 그 전날 서울 그리고 경기도지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무지개가 떠서 상한가를 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네. 좀 지금 돌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분보다는 이제 우리가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네. 삼성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평가를 꾸준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삼성 관련된 부분의 로봇 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스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스맥이라는 기업을 찾아서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이 기업의 그 브랜드 마크가 삼성과 굉장히 네, 유사하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얘기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딱 보면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보인다고 하나?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는 뭐 타 방송에서 추천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강세를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지금 이제 이런 이슈적인 부분 말고 이 회사에 대한 내면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부터 공작 기계를 납품을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재평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지금 스맥 둘 다 크게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2배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리뷰한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보는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 살펴볼 관련주는요, 자율주행 반도체와 함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ADAS라고 해서 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면 옆에 이제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 넣고 하면 이제 반짝반짝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라든지 앞차와에 대한 거리를 매겨주는 장치라든지 또는 이제 부딪힐 것 같으면 이제 반짝반짝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국내 기업들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만 따진다면 지금 현재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이제 넥스트 칩이 오늘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텔리칩스는 이제 추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유니트론텍과 유니캐스트는 우리가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유통기업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고 과거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상승했던 기업이 해성DS입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나머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팅크웨어는 우리가 아이나비 회사거든요. 그 아이나비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이제 유비벨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팅크웨어에 대한 모회사 유비벨룩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카라든지 금융 플랫폼에 대한 공급 기업이고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것은 마이데이터 3법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또 금융 플랫폼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카드를 또 과거에 만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 보는데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21,000원, 그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유비벨룩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